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픽 장동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내일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대4 기각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뭐 의원님은 그동안 기각 각하 논리를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쯤이면 결론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결정문은 다 지금쯤이면이 써져 아니라 있다? 예, 그보다 더 빨리 결정은 다 되어졌을 겁니다. 예, 결정문을 쓰는데 논리적으로 결정문을 쓰고 네, 또 여러 의견들이 있으면 여러 의견을 모으고 또 최종 수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결론은 뭐 저는 훨씬 더 일찍 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4대4 기각설도 그렇고 8대0 인용설도 그렇고 논리를 들어보면은 뭐 다 그럴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 4대4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근거가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뭐 기각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각하적으로 계속 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내란죄를 뺀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홍장원의 메모나 진술, 곽종근의 진술이 사실은 뭐 조작되거나 네, 회유 협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뭔가 이렇게 계기가 생겼고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뭐 구속이 부적법하다.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되면서 저는 상황은 완전히 더 반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인용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들로 뭐 5대 3.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권한 대행으로서는 뭐 거의 처음에는 2월 말에 선고를 다 끝내고 마칠 것처럼 하다가 예,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동들이 계속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걸 보니 결국은 6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다 급기야는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마은혁 임명 거의 자동으로 되도록 하는 법안도 네, 만들고 자동 임명 네. 법안. 문영배 이미선 임기가 끝나더라도 집에 가서 쉬다가도 다시 네, 와가지고 임기 연장 법안. 임기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아니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고 해놓고 두 사람의 후임자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또 동시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권한대행 임명 예, 금지법. 그건 또 권한대행은 임명 금지하도록 하는 예, 그런 법안을 만든 걸 보면서 아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이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거를 감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게 5대 3 네.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4대 4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예상들을 하게 된 겁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놓고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법안들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선고기일이 잡히는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도 뭐 헌재 그 평이나 예, 평결에 대한 내부 정보는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헌재가 갑자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았지 예,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면 대행의 대행을 만든 책임이 헌재에 있고 네, 더군다나 결과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할 거기였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선고한다면 모든 책임을 헌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일찍 선고를 했더라면 대행의 대행은 없었을 텐데 당신들 때문에 빨리 예, 선고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선고기일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기일이 잡혔고 이번에도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의 임기를 연장해 줄 테니까 끝까지 인용하고 나가라. 그리고 네, 두 사람 후임자를 임명하는 거는 우리가 끝까지 막아줄 테니 예, 어떻게든 인용하고 나가면 우리가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마흔역은 자동으로 임명하는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법을 통과시킬 테니까 예, 마흔역 임명되면 6명 채워서 음, 인용하고 나가라라고 법을 만드는데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두 재판관에 대한 뭐 비판도 하고 하지만 평생 재판관으로 판사로 살아왔던 네, 분들이 마치 민주당과 두 사람이 내통하면서 임기 연장해주면 인용해줄 테니까 뭐 이런 법안 만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본인들도
자존심이 상하고 예. 본인들이 평생 살아 가지고 있었던 불명예죠. 불명예죠. 명예심에 네. 얼마나 그 상처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갑자기 이 기일이 잡힌 측면도 있고 아, 이번 금요일이면 뭐 예를 들면 수요일쯤 해도 되는데 뭐 갑자기 기일이 날짜를 좀 통지가 되고 예, 빨리 공지를 뭐 했죠.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기일이 잡히기 전에 뭐 고성이 오갔다라고 네. 하는 걸 보면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 거는 문영배 권한대행은 여전히 선고기를 조금 더 늦추고 싶었을 테고 네. 그거에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아니 이건 뭐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법안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당신들 지금 짜고 치면서 뭐 어떻게든 이거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라고 예. 비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들이 겹쳐져서 예. 기일이 잡힌 걸 보면 뭐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보도조차도 진실인지도 전혀 알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결국은 기각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성도 오가는 거고 기일 잡는 것조차도 네. 순탄치 않게 기일이 잡힌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했던 법안 추진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이제 기일이 더 빨라졌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 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도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동안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평생 법관으로 살아오고 마지막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명예롭게 본인의 그 네, 임기를 맞춰야 임기를 되는데. 마치려고 했는데 마치 밖에서 보면 국민들이 보면 뭐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하고 민주당이 짜고 임기 연장해 줄 테니까 뭐 탄핵 인용해 주고 네. 가고 뭐 마흔역 이렇게 어떻게든 임명할 테니까 그때까지 버텨보라. 모든 걸 꼭 짜고 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네. 그게 불명예스러운 겁니까? 민주당의 그런 무리한 법 추진이 네, 결국은 악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불복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적이 있는 박홍근 의원은 불이한 선거 때는 불복 저항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이게 뭐 마은영 임명을 압박하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어쨌든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조를 유지를 했거든요. 뭐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모를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좀 선동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선동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말은 마흔역 임명을 압박하기 압박하는 위한 것. 거지만 결국은 마흔역 임명 안에서 이게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네.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또 싸우겠다, 저항하겠다. 저항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쭉 같이 해왔던 뭐 민노총이나 여러 외곽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 미리 사인을 주는 거죠. 기각되면 우리는 나가서 총 걸게 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예. 하는 사인이지 무슨 뭐 그게 누가 보더라도 압박 메시지인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네. 느껴지는 게 아니 8대 0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각하 인용 뭐 그게 뭐 을사오적 뭐 이야기하고 무슨 예. 뭐 매국노 이렇게 말씀을 제2의 이완용 예 뭐 이렇게 그런 비유하셨어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8대 0을 확신하는데 왜 뒤에서는 이렇게 거의 내란에 가까운 선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오히려 기각에 대비해서 예. 이런저런 뭐 불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복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 계획 이런 거 좀 구상을 하고는 있겠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예.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어제 승복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기자들이. 그 얼마 전에 여기 정치 시그널 나오셔서는 승복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질문을 했더니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뺀 채로 했는데 왜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승복 메시지 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게는 승복 메시지를 요구해 봐야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승복 메시지를 내지도 않겠지만 낸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뭐 약속이나 그런 메시지를 뒤집은 것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뭐 매번 뒤집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데 예. 민주당한테 자꾸 승복하라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없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승복하느냐 마냐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승복한다고 하고 지금 이미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계속 외곽 조직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복하는 척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말고 저항하면서 계속 싸우고 투쟁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승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여지껏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움직였습니까? 늘 외곽 조직의 지령을 내리고 거기에서 움직이면 마지막에 숟가락 얹고 열차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지. 언제 민주당이 앞서 나가서 나를 따르시오라고 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민주당은 승복 메시지 내든 안 내든 전혀 의미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승복 메시지 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내봤자 실제로 그게 행동은 다르게 나올 거니까 그럼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로 승복을 해야 된다라거나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보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장애 집회도 중단을 하고 그냥 결과를 좀 겸허히 기다리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행보를 했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은 전혀 다른 양상이잖아요. 민주당은 뭐 천막 당사 친 지 오래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재 주변으로 가셔서 이제 릴레이 시위를 하시니까 뭐 이런 거라도 좀 중단해야 되지 않나는 우려가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여야가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선고가 나면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멈추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처음부터도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지금 탄핵 이후에 얼마나 지금 국론이 분열돼 있고 국민들이 갈라져 있습니까? 예, 그런데 탄핵 절차나 탄핵 심판 절차를 보고 이미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계속 이렇게 결론이 늦어지면서 도대체 무슨 정치적 셈법이 있는 거냐라고 국민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탄핵 심판과 연결돼 있는 대통령의 체포 구속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은 불법 또는 사법의 어떤 그 편파적인 그런 사법 이런 예. 것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국민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신데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치권에서 아무리 우리는 천막을 걷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그런 혼란은 저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네, 이런 탄핵이란 방법보다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던 것인데 어쨌든 여기 탄핵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어느 한쪽은 정말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일 수 있으니까요. 어제 민주당 이제 본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미 뭐 선고 기일도 잡혔고 이제 와서 의미가 있나 싶은데 왜 이렇게 좀 마은혁 후보자에 매달리는 걸까요? 본래부터도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 가장 큰 것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헌법 소원을 할 거거든요. 네, 재판을 진행하다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결국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고 그게 받아들이면 헌법 소원을 갈 건데 헌법 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6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요건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가장 네. 확실한 마은혁 후보자 한 명을 빨리 지금이라도 임명시켜서 네. 본인들의 확실한 한 표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임명을 계속 압박하는 네. 탄핵 심판에 대해서 선고기일이 지정됐지만 압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압박해 놓은 것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복할 수단이 된다. 우리가 두 차례나 이렇게 임명 촉구 결의안을 냈고 네. 그리고 계속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얘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최상목 권한대행도 어제 또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제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예. 뭐 권한대행 한덕수 최상목 두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절대 이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밑밥을 깔기 위해서 계속 이런 빌드업을 하는 것이죠. 예. 불복의 빌드업 차원이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최상목 그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일단 본회의에 보고를 하긴 했는데 이건 실제로 좀 표결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선고가 나와버리면은 정말로 무의미한 일일 것 무의미하기도 같은데. 하고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여지껏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은 네.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그리고 한 명은 합의. 여야가 합의해서 중도 성향의 재판관을 임명해 온 게 관행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구성하면서 정치 집단인 국회에 그 3명을 임명하도록 한 취지다라고 네. 얘기해서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거 탄핵 심판 할 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야 목 2명은 임명을 하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1명 40역은 임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3명 임명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1명 임명하지 않은 걸로 탄핵을 하려고 하니 압박은 해야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복할 명분은 쌓아야 되겠고 네. 그런데 이거 진짜 바로 탄핵하면 바로 기각되고 국민들의 또 여론 역풍이 역풍에 오겠죠. 여론의 역풍이 올 거기 때문에 아마 보고는 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시간을 끌다가 그냥 뭉개든지 어떻게든 결국은 곧 선고가 날 거기 때문에 이건 뭉개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지금 바로 슬그머니 없애기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하자니 역풍이 우려되고.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 내일이 선고니까요. 선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좀 나라가 흘러갈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곧바로 뭐 출근도 할 계획이고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것은 그 공백기가 한 4개월 정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어쨌든 국민 절반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습을 하려면은 메시지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너무 많아서. 너무 근데 많나요? 우선은 예.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그리고 동시에 국무총리까지 직무 정지되어 있을 때 뭐 제주항공 사태부터 시작해서 대형 산불까지 많은 네.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은 국민들에게는 그런 재난들이 가장 가슴 아프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빨리 이제 복구하고 피해 회복을 하는데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우선 힘을 쏟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으니까요. 경제를 살피는데 민생을 살피는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이런 계속 줄탄핵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뭐 대통령 총리까지 탄핵하면서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협상을 하거나 네.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근데 카운터파트가 계속 사라지니까. 그나마도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한다 그러고 네. 이제 승계하는 모든 사람을 그냥 차례대로 그냥 즉시 다 탄핵해 버리겠다고 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고 다만 그동안 떨어졌던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대외적으로 그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후 변론에서 얘기를 했던 임기 단축 개헌 이 부분도 좀 구체적인 그 스케줄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자꾸 많은 분들이 그걸 구체적인 스케줄을 말씀하시는데 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도 임기 단축을 개헌할 의지가 있다고 하셔도 개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국회 제적 과반수가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야 될 산은 나중에 그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발의하든 뭐 어느 한 당에서 발의하든 제적 의원 과반수로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당 어느 주도로만은 안 한 되네요. 당 주도로 아니면 대통령이 주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 그것이 국민투표까지 가서 유권자 50%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만 이게 또 이제 완전히 개헌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뭐 하나만 고치고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게 제적 3분의 2 국회 제적 3분의 1을 통과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주도하고 국회 어느 한 당이 주도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도 아닌데 네. 이거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께서 맘만 먹으면 이것을 언제까지 뭘 하고 딱 해서 끝날 것처럼 로드맵을 제시하고 뭘 제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그 개헌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 개헌안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고 그 로드맵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개헌은
여야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개헌 모든 국회마다 그 이야기를 했고 모든 국회의장마다 개헌의 의지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실현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개헌 논의를 하려면 여야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미래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미래 과제들을 어떻게 예. 헌법에 담아서 할지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합의가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짠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개헌이라는 게 절차가 네. 상당히 좀 복잡한 거니까요. 뭐 그렇게 좀 막 쉽게 막 후루룩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요. 야당의 반발인데 이미 지금 불복 빌드업 시작을 했고 광장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각이 된다면. 그럼 이거는 그냥 대화를 안 하고 덮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 소통을 해서 좀 풀어야 될 문제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한 야당은 예.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첫 임기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단체 계속해서 광장으로 나가서 윤석열 예. 대통령 탄핵을 그때부터 외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계속 특검 또 무슨 국무위원들 예. 탄핵 네. 줄탄핵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위증 교사나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도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 예. 이제 거의 사법 리스크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루라도 그 민주당은 대선을 빨리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어떤 대화의 메시지 아니면 그 협치의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살아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그런 행태를 버리고 예. 국정에 적극 협조한다?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 어느 네. 한쪽만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 그래도 많이 결집돼 있기는 한데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본인의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아예 인간으로서 아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일부 좀 쪼개져 있는 그 당내의 어떤 기류 같은 건 좀 통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대통령께서 복귀하신다면 당은 또 하나로 저는 모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엄 과정에서 그 탄핵 과정에서 네. 하나로 모아진 그 민심들이 있고 또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께서 모아준 민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서로 좀 판단이 다르거나 예측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복귀하신다면 당은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질문 중에 의원님이 전혀 가정하시지 않는 상황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도 근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저 가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지만 없으신 거예요. 질문 주시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네. 되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거의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사실상의 대선 행보죠. 지금 하는 모든 행보가. 근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은 이런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기 대선이 생겨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럼 김 장관이 나설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나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라는 질문이라면 저는 탄핵 인용이니 기각이니 상관없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엄 이후에 그리고 탄핵을 거치면서 저는 그 전과는 전혀 새로운 시대 정신이 생겨났고 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은 예. 이제 이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시장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절박한 위기에 있고 사실은 이것은 체제 전쟁에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셨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은 대통령이 복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또 나머지 반은 대통령께서 복귀하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계엄도 그런 동기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계엄의 당부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냐를 떠나서 탄핵을 반대했던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이제 정통 우파의 가치를 확고하게 세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그런 신념과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네. 그 정통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신념과 리더십이 있는 분을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찾게 됐고 그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김문수 장관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든 그런 시대 정신이 민심이 김문수 장관을 불러내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저도 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 민심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또 민심이 원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네. 지금 이 개헌과 탄핵을 거치면서는 지금 새롭게 요구되는 우리 보수의 시대 정신과 리더십에 그래도 맞는 조건을 갖춘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시대가 불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근데 의원님이랑 비슷한 게 기각과 각하를 예상하시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저희가 물어봤는데 어쨌든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탄핵을 찬성한 뭐 여권 내에서도 탄핵을 찬성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그런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엔 좀 동의를 못 하시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는 뭐 그런 의견도 좀 수용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게 결국은 탄핵을 찬성했다고 하는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결국은 헌재에서 내렸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즉 결국은 탄핵 인용의 그 바람을 타고 대선이 치러질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 보수 정당은 두 번 연속해서 우리가 내세워서 당선시킨 대통령을 결국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이 안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쵸. 국회에서 예. 우리가 결국은 협조해서 동의해서 결국은 탄핵시킨 정당이 되는 것이고 네. 그 탄핵의 바람을 타고 결국은 대선이 치루어질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중도 확장이다 아니면 중도층을 향해서 뭔가를 그 정책을 낸다 아니면 중도를 의식해서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네.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이며 어떻게 그 탄핵이라는 바람을 뚫고 갈 수 있을 건지 저는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내용이라서 가능성에 아예 가능성을 더한 추측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을 하는 매체가 있더라고요. 뭐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긴 한데 이건 좀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예. 지금 계속해서 탄핵이 기각되면 뭐 제2의 계엄을 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고일을 공고하지 않을 공고하지 것이다. 않아가지고 계속 이것을 불안정한 상태로 끌고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진보 매체에서 계속 좀 며칠 전부터 선고일 지정되면서부터 계속 제2계엄을 얘기하고 이런 네. 괴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이것을 한덕수 권한대행을 정말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생을 공직자로서 살아오셨고 이쪽 저쪽을 넘나들면서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를 하시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해오셨고 유일하게 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에서 아까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셨는데 결국 탄핵 심판했지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뭐 그럴 일도 없고 또 가정을 보탠 거고 사실은 이것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뭐 탄핵 인용을 끌어내기 위한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평생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오신 분이고 규정이 있는 것은 규정이 있는 대로 규정에 공백이 있는 부분은 그 법 취지에 맞게 네. 잘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